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지금 현충일, 현충일인데 여기 워싱턴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장면 보시면서 미국 정치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꽤 중요한 문제인데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사익 추구 행위입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클럽이 여기 워싱턴 근처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데요. 스털링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220명의 그 암호화폐 투자가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후원자들을 모아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거는 뭐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아닙니다만 이 행사의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을 포함한 일가가 설립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트럼프 밈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을 가장 많이 구입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티켓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면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그 코인을 산 220명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그 트럼프 일가가 세운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 회사가 그 발행한 코인 덕분에 한 4,3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한국이었으면 바로 대통령이 탄핵되고도 남을 일인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뜨겁게 한 미국 사회에서 논란도 되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기이한 침묵이다. 이런 보도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라고 있는데요. 그 위트코프의 아들과 그 중동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동에 있는 국부 펀드들의 돈을 받아서 리조트를 건설하기도 하고 호텔을 건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 아들이라는 후광을 누리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않을 리가 없는 거고 특히 그런 사업들을 한참 벌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가서 그런 국부 펀드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왕 혹은 그 나라의 수반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들 사업 잘 봐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 국왕이나 사우디 국왕 같은 경우에 미국과 잘 지내려면 트럼프 아들이 하는 사업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노골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일기 때 그런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사업을 조금 자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기 들어서는 아예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최근에 카타르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일기 때 그렇게 자제를 해봤는데 그 자제해도 비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그냥 우리 떳떳하게 사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또 하나는 워싱턴 DC에 그 트럼프 아들이 다른 투자자와 함께 이규제큐티브 브랜치 행정부죠. 행정부라는 이름의 고급 사교 클럽을 만듭니다. 고급 사교 클럽을 만들고 그 사교 클럽에서는 그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 이런 것들을 갖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사교 클럽에 가입하는 가입비가 5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억 8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그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이유로 벌 수 있는 돈을 다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어제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기자가 예로 들었던 사례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로부터 다시 10몇 년 전에 12년 전에 소 선물, 그러니까 소, 먹는 소요. 소 선물 투자로 1,000만 원을 넣어서 10만 달러, 즉 100배를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나서 물론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것도 아닌데 난리가 나서 결국 백악관이 정식 조사까지 들어갔었다고 하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기이한 침묵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사에서 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정부에 있는 모든 독립 감사관들을 거의 다 해고했고요. 그 FBI, 뭐 법무부 이런 식의 어떤 사정기관들을 충성파로 다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이게 좀 문제가 되려면 그런 공식적인 그 부패 방지 기관에서 그래도 경고가 나오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나 야당의 주장만 가지고는 이게 잘 작동이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청문회가 열려서, 미국의 청문회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문회가 열려서 그런 사람들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증인들을 부르고, 미국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안 하면 감옥 갑니다. 피터 나바로, 그 백악관 지금 트럼프 무역고문인 피터 나바로가 그걸로 유명하죠.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의 불리한 증언을 거부해서 감옥에 갔었죠.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청문회를 통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하원이 전부 공화당에 넘어가 있고, 공화당은 또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떤 뭐 의원 개개인의 비판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그 미국이란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견제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이한 침묵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트럼프 2기의 특이한 점이다. 특이한 점이고, 아마 이 부분은 뭐 계속 이렇게 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지, 아마 중간선거 때 상하원 구도가 좀 바뀌고 이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떤 청문회 국면이 열리면서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노골적인 사익 추구 행위, 그런 것들을 둘러싼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면 제 생각에 이미 야당 의원들이 백악관 앞에 텐트를 치고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